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설 연휴 이후에 크게 오를 만한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테마 중심에 있는 종목들 43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메타버스, AI, 반도체, 미용, 로봇, NFT, 엔터 콘텐츠, 제약 바이오, 그 외 그리고 대형주 주식 선물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로 구별을 했고요. 간단하게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이제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인 메타버스 섹터인데요. 자이언트 스텝이 크게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예, 크게 상승을 금요일 날 했지만 여전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승 초반의 모습들을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바로 뭐 따라붙기보다는 충분히 매수 기회를 또 줄 거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주에도 이제 설 연휴 이후에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브 컴퍼니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더 먼저 상승을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봐도 상승이 먼저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1,570억, 여전히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괜찮은 종목인데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약간 좀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살짝 조정을 주고 매수할 기회는 충분히 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조급하지 않게 공략을 하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맥스트인데요. 맥스트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고 살짝 조정을 주는 듯 하지만 이 상승 추세를 깨트리지 않는 모습이고,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겨우 첫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맥스트도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XR 광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MP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오르고 조정받고 다시 이제 5일선 정도 오른 21선의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종목은 여전히 쭉 갈 만한 그런 위치에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도 휴대폰, 배터리, 그리고 또 뭐 전자담배 관련 내용도 하지만 메타버스 관련된 뭐 프로젝트를 했던 그런 내용들,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주로도 분류가 되는데요. 21선이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지금 상승하다가 살짝 쉬어가는데, 이런 상승하다가 살짝 쉬어가면서 양음양 패턴을 또 만들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봐야 될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3,400억인데 7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보이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죠. 앞에는 제가 실적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웨이버스도 그래도 실적이 나오는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관련 종목이고, 정부 관련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실제 실적이 있는 기술이 좋은 종목이죠. 시가총액 860억대이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 한번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봐도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이런 쪽의 내용은 상반기에 상당히 이제 더 지속이 될 만한 그런 섹터이고요. 2019년도에 5G 같은 경우가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쭉 많이 간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날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AI 섹터도 여전히 강한데, AI 섹터 중에서 챗봇 AI 관련된 플리토가 이 5주선 높은 쌍바닥을 보이면서 21선에 지지되는 모습을 금요일날 보였고요. 시가총액 1,360억이고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적자들이 있고 재무 구조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2월 이내에 매매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노룰스는 반면에 이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고 AI 사업을 하고 있죠. 상승을 하고 양은 양이지만 뭐 크게 오른 바가 없다. 시가총액은 656억이고 주봉상으로 봐도 큰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 연휴 이후에 공략을 할 만한 종목이고요. 또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원티드 랩이죠. 원티드 랩이 원래는 작년도에는 35,000원, 또 그 21년도에는 4만원을 넘던 주가가 이제 지금 14,000원인데요. 채용 관련된 리크루팅 관련된 종목으로 61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고서 조정, 그리고 살짝 횡보하는 모습인데 주봉상으로 봐도 오른 게 하나도 없죠. AI 관련해서 채용을 한다는 실제로 사업 내용이 좋은 종목이고 시가총액 1335억에 100억 정도를 버는 몇 안 되는 실적이 동반되는 AI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입니다. 딥노이드는 이제 AI로 이제 영상 분석, 의료 진단에 쓰이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은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은 유상증자를 하든지 뭐 이런 수가 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2월 안에는 매매를 정리하고 가급적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렇게 추세가 보통 한 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이런 이제 실적이 허약한 종목들은 떨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핀텔도 이제 AI로 영상 분석을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의 AI에 속한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은 870억 정도이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보율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AI나 메타버스 종목들은 반드시 이런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을 보면서 이런 투자를 할 때 조금 짧게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은 좀 짧게 끊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살짝 조정을 5일선까지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AI 반도체 설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AI도 좋고 좀 반도체 쪽도 좀 분위기가 좋아지려고 해서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현재 시가총액 한 2,600억 정도 되는데 또 상승 탄력을 받으면 더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여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반도체 섹터인데요. 두산 테스나는 반도체 테스트 관련 종목으로 21선 이미 쌍바닥을 만들어 놨고 이제 수요일부터 개장이 되면서 반도체 쪽에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크게 상승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DB하이텍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이고 21선이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1선 위에 주가가 있는데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20주선 위에 올라가서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5주선 쌍봉의 모습도 괜찮죠. 그런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저스템은 이제 반도체 효율을 좋게 하는 장비 종목인데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650억 정도 되는데 돈을 벌고 있어요. 돈을 얼마를 버느냐? 한 60억 정도를 버는 실적이 동반된 회사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다가 5일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엉덩이를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상승 흐름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5일선 지지되는 모습도 좋아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된 펨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시가총액은 한 780억 정도 되는데 연간 단위로 돈을 꾸준히 버는 회사고 하락 이후에 상승 그리고 횡보하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슈팅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반도체 특수가스 배관 관련된 아스플로라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1,600억대이고 여타 종목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추세를 만들어 놓은 종목들이 또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불게 되면 더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고점에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충분히 관심권에 두고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입니다. 1월 30일부터 마스크에 말하자면 이제 권고로 바뀌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면서 이런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이 화장품과 같이 함께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루다 같은 종목이 시가총액은 1,060억 그리고 올해는 한 100억 정도를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양음량이 기대되는 자리에서 수요일 날에도 관심을 갖고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비슷한 종목이죠. 시가총액도 1,094억으로 비슷하고요. 지금 21선에 빼꼼 올라왔기 때문에 21선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하고 매매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화장품 관련한 해외 역직구 수출 관련된 종목 실리콘2가 상승 장대 양봉을 뽑고 거래대금 한 500억 정도를 냈는데 그 이후에 1.2%짜리 도치를 내면서 양음양 패턴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청담 글로벌도 마찬가지로 21선 밑에 있다가 강한 장대 양봉을 쏟고 그 다음에 1% 가까이 조정이 되는 양음양 패턴이 나올 수 있는지 또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시가총액은 1,480억이고요.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작년까지는 별 내용이 없었는데 21년까지 별 내용이 없었는데 22년도에는 그래도 흑자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장품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거래 대금이 2번 나왔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갈 수 있는지 또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섹터인데요. 유일 로보틱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고 거래대금도 1,540억이나 냈지만 상대적으로 급하게 2차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로보스타처럼 이런 모습으로 급격히 오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동 로봇 관련해서 한 차례 더 충분히 상승할 만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로봇이 잘 될수록 감속기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PG가 꾸준히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양으로 또 상승을 했고 좀 지켜보면서 또 매매 포인트를 줄 때 이런 살짝 쉬어갈 때 매매를 하면 수익을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SBB테크도 마찬가지로 로봇 감속기 관련 종목으로 시가총액은 1,436억이고 아직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SPG보다는 약하죠. 그러나 이제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그럼 뭐 물량 부담이 적어서 또 상승할 때는 큰 탄력을 보일 수도 있고요. 에브리봇은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 종목이죠.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보이면서 61선도 쌍바닥을 보이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한 2,180억이고 연간 단위로 봤을 때도 한 100억 재작년도에는 한 1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작년도에도 50억 상반기에 50억 뭐 60억 한 100억 가까이 그런 또 매출을 내는 로봇 청소기 관련 종목이어서 로봇 테마도 그렇게 쉽게 죽지 않죠. 다음은 이제 뒤늦게 시작한 NFT 관련 종목이 되겠습니다. 핑거라는 종목이 핀테크 종목이기도 하면서 NFT 사업을 또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데 21선 쌍바닥에 61선도 같이 우상향을 하면서 그 위에 주가가 있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요. 주봉상의 흐름도 5주선이 쌍바닥을 만들면서 20주선도 돌아 올라오는 초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그런 기회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은 1177억이고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재무적인 여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NFT 관련해서 또 끼가 많고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이 MBT가 되겠죠. 시가총액은 1100억이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살짝 올라가면서 이럴 때 지금 에너지를 모아서 한번 터트리면 또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금 5일선이 깨졌는데 21선을 지지를 받는지 또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지 모습을 보고 지지를 받는 내용을 이제 확인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FSN인데요. FSN도 이런 뭐 블록체인, NFT 관련된 사업을 하는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은 1347억이고요. 보시면은 21선이 하나, 둘, 3중 바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이제 약간 전고점을 좀 뚫는 한 4,000원, 한 100억을 4,150원 정도를 넘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완전한 이제 상승 추세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보여주고요. 크게 올랐다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내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에너지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빨간색이 쭉쭉 이렇게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이렇게 매집을 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엔터 컨텐츠 관련해서 YG 엔터가 상당히 흐름이 좋죠. 베이비 몬스터였네요. 그 신인 걸그룹이 또 기대를 갖게 해주면서 양음양으로 또 바로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연휴 이후에 시장, 우리가 쉬는 동안에 시장 흐름이 좋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의 양음양 패턴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다음은 이제 하이브인데 하이브도 뭐 쉬지 않고 올라와서 10만원대에서부터 지금 19만원까지 갔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양음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5일선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가는지 관찰하면서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고요. 디어유도 양음양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곧 거침없이 올라가서 살짝 1%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좀 지켜보면서 적어도 이제 5일선까지의 조정 정도는 기다렸다가 이렇게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키스트는 이제 전고점들을 이제 완전히 넘어섰죠. 여기가 전고점인데 넘어서서 이제 상승 추세로 하락 추세를 상승 추세로 되돌리는, 제가 주가의 전환의 모습을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선인 20주선을 깨고 올라와서 이 전고점을 넘는 흐름이 되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올해 이제 실적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고요. 웹툰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 대원 미디어인데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을 가장 강하게 470억 정도 거래 대금을 냈고 그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그 고점을 넘어서려고 하는 모습이고, 조금 더 당겨보면 이 전고점을 넘어선다 그러면 또 한 번의 전고점에 이 살짝 저항을 받고 이렇게 살짝 눌렸는데 이걸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또 한 차례 상승이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 대원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신규 상장주인 RP바이오가 상승 이후에 횡보했으나 5일선을 깨지 않고 재차 상승하는 양음양 패턴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연질 캡슐 관련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170억인데 이게 100억, 147억, 170억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수 앱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 수출 관련해서 크게 한번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을 640억 냈는데 그 한 장대 양봉의 한 중간 정도까지 현재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간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상승할 거냐, 중간을 깨고 내려오면은 이것은 재미가 없는 것이고요. 중간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때의 음봉의 시가 부분 정도에서 지금 현재 하락을 멈췄는데 바로 다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 추세를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간을 깬다 그러면 이제 볼 필요가 없는 종목인데, 이렇게 거래대금을 냈다는 것은 한번 기대하고 볼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레저 관련한 실적이 개선되는 아난티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고 장대 양봉을 내고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5일선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어소프트도 오아시스의 상장 기대감으로 이제 갭 상승을 하고 그 갭 상승한 걸 훼손하지 않고 지켜가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850억이고 실적도 나오는 종목이고, 오아시스가 뭐 1조로 상장을 한다고 했나요? 1조 가치로. 그러면 이제 지분 가치만 한 5천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지는 않고 한 번 더 오를 만한 그런 내용이 있어 보이고요. 그 외의 종목으로 이제 대형주들을 주식 선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중에서 LG전자가 주봉상으로도 우상향하는 모습, 일봉상으로도 흐름이 20일, 60일 우상향하면서 매우 좋죠. 시가총액은 16조 정도 되는데 연간 단위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4조 5천억 정도 되고, 전체로 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은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연간 단위로 영업이익이 어쨌든 꾸준한 종목이고, 또 전장에 대한 어떤 자동차 전장 부품에 대한 매출 기대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여기에서 이제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전고점을 뚫어준다 그러면 굉장한 또 상승을 올해 또 기대가 되는, 이렇게 추세를 만든 종목이 결국은 상승을 한다고 봐야죠. 현대제철도 어느새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전고점을 돌파해버렸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21선 쌍바닥의 높은 쌍바닥의 모습, 주봉상으로도 돌리는 모습, 여러가지 모습이 준비가 잘 된, 상승의 준비가 잘 된 종목이죠. 시가총액은 4조 6천억인데 1조, 작년에 1조 3천억, 올해도 1조, 내년에도 1조 2천억 정도 버니까 뭐 PER 한 4배 정도의 종목으로 또 이미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다음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철강에서 이런 자원, 뭐 리튬,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또 탈바꿈을 하는 종목인데, 뭐 시장 흐름과 관계없이 이렇게 뭐 혼자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주봉상으로도 뭐 완연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고점을 다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조금 쉬어갈 때 살짝 조정을 받고 재상승을 할 때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풍산,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주봉상으로도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일봉상으로 지금 약 한 5일선까지 조정인데, 이런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모아갈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도 10만원이 라운드 피겨인데 10만원이 지지가 되고, 또 지지가 된다 그러면 또 한 레벨 더 상승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 주봉상의 흐름도 주봉상의 흐름이 조금 이제 바뀌겠죠. 20주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주선은 이제 우상향하는 흐름을 20주선은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20주선이 밑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